오늘은 썬가크루스의 낮이 정치 코멘트. 국내 정치로는 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김문수, 한동훈 재대결 가능성 원내대표 선거 분수령이라는 MBN 뉴스에 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 안보 우산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트럼프가 이제 미국이 안보를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긴장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국내 정치, 김문수가 대선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11% 가지고 11% 지지율 가지고 34%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그것을 20번이 넘게 주장을 하다가 11%로 국민의힘당 당 대표가 됐을 때 김문수도 알고 이재명이도 알고 온 국민이 다 알았죠. 국민의힘당도 알고 김문수 가지고는 이재명한테 떨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김문수는 끝까지 이 국민의힘당을 죽이고 지 사익을 위해서 한덕수는 50% 이상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욕을 가지고 나 마실 것 좀 갖다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가만 있어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김문수는 대선에는 지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11% 가지고 34% 한덕수 것을 먹고, 김문수를 찍었던 사람은 김문수를 찍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를 막기 위해서 김문수 찍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문수는 당대표 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당대표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국민의힘당을 죽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권선동이하고 권성현이가 한덕수를 가지고 밀면 100% 이재명이 이겨 먹어요. 50% 이상 당선됐겠죠. 그러나 김문수가 나오면은 100% 진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오늘 MBN 뉴스 2025년도 6월 10일자 기사예요. 김문수, 한동훈 재대결 가능성,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 나는 국민의힘당을 말아먹은 인간들은 두 사람이 김문수하고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조금 낫죠, 김문수보다는. 20차례나 무슨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일단은 11%로 국민의힘당 대선이 되자 한덕수를 가지고 놀았죠. 지 사욕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살릴 수 있었어요.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을 가지고 와야 이재명이가 별짓을 다 하고 법을 다 바꾸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당과 이 나라를 망친 사람은 김문수라고 나는 생각해요. 김문수는 절대 국민의힘당에 이번에 무슨 40 몇 프로 됐다는데 그것은 이재명이를 막기 위해서들 다 김문수를 찍었지 김문수가 잘해서 찍은 게 아니다. 다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당 망친 인물 두 사람이 김문수하고 한동훈인데 김문수가 김문수는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지 사욕을 위해서 망쳤는데 그 사욕이 뭐냐? 야당 대표가 되는 거였어요. 100%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김문수는 차라리 한동훈이 된 게 낫겠죠. 차라리 두 사람이 국민의힘당을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김문수보다는 한동훈이가 낫다고 봐요. 김문수 전 후보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며
당권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친한계는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했네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11% 가지고 당대표 되기 위해서 아직 대통령 대선에 나오겠다고 아직 말도 안 한 한덕수하고 34% 한덕수하고 그거 단일화하겠다고 했는 것이 한덕수 표 뺏어먹어서 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김문수는 국민의힘당을 망쳐먹었어요. 44%인지 41%인지 그것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김문수는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고 20번이나 약속을 하고 지가 국민의힘당 대선에 대선에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뭡니까? 한덕수가 뭐 국민의힘당에 뭐 회비를 뭐 당비를 가지고 10,000원이라도 내봤냐? 계속 돈 타령했어요. 야비하게 그지없죠. 김문수 군은 당대표를 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망쳐먹고 국민의힘당을 망쳐먹었어요. 그걸 막으려고 한덕수하고 그걸 막으려고 권성동하고 권영 누구요? 권영세가 그렇게 막은 거죠. 그때 막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무슨 국민의힘당을 2번이나 고발질을 하면서 김문수가 이 국민의힘당을 망쳐먹고 윤석열을 망쳐먹고 이 나라를 망쳐먹은 건 인물이에요. 한덕수가 되면 3년 안에 전부 대선과 개헌을 하고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동시에 치르고 자기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네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차라리 한덕수가 되는 게 한동훈이가 되는 게 나아요. 한동훈하고 김문수하고 둘이 국민의힘당을 망쳐먹었지만 차라리 한동훈이가 낫다는 거죠. 특히 나경원, 안철수 의원들 등 중진들과 이딴 만남은 당권 도전을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되는데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걸 전해졌다. 이번에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도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김문수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김문수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면서 전당대회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문수가 국민의힘당 당대표 된다면 그래 그나마도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 다 떠날 거예요. 아주 야비하고 비인간적이죠. 국민한테 거짓말치고 뭐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라고 일당 11%로 되니까는 했던 짓거리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지. 이제 김문수는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지 사욕을 위해서, 사욕이 뭡니까? 100%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건 100%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는 끝나고 난 다음에 당대표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김문수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면서 전당대회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전 후보를 향한 친한계 인사들의 견제는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정호 한판 승부에서 99.5% 당권 경기에 뛰어드실 거라 봅니다. 맞아요. 그 짓거리 하려고 국민의힘당을 망쳐먹은 거예요. 패한 장수인데 다시 당권 대전을 해서 뭐가 하겠다는 것을
당원이나 또 다른 여론조사에 참여하실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못 받아들이죠. 스탠딩 김영 기자는 오늘 16일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어느 계파가 당선될지 그 결과에 따라 김문수, 한동훈 두 당권 주자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혜원입니다. 그랬네요. 나는 그나마도 그래도 김문수가 될 바에는 한동훈이가 되라. 지금 이재명이가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을 다 바꾸고 있고 뭐 참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인데 이걸 견제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김문수가 다 망쳐먹는데 김문수를 뽑으면 그 국민의힘당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국내 정치는 김문수, 한동훈 재대결 가능성 원내대표 선거 분수령이라는 MBN 뉴스였습니다. 세계 정치를 봐도 매일경제 2025년도 6월 10일자 기사예요. 트럼프 안보 우산 벗어나자 유럽, 캐나다 국방 지출 늘리기 분주했어요. 미국 압박에 각국 안보 역량 강화 잇따라 우크라 전쟁 이후 러시아 위협 대응 의도도 나토 GDP 대비 국방비 5% 상향 추진. 트럼프가 친러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방어해 주고 있던 미국이 러시아하고 친해버리니까 더 이상 미국을 유럽 쪽에서는 의지할 수 없게 됐죠. 더군다나 트럼프는 이제 니들 방어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라든지 이 동맹국들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트럼프는 언제든지 대만이나 우리나라라든지 중국한테 대만을 넘길 수도 있어요. 국익에 따라서.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그래 네가 우리 미국에 대해서 이러면 내가 주한미군 철수해 줄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맹국 등이 잇따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압력에 호응하는 동시에 자국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5%까지 늘리고 있다네요. 더군다나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뭐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남북이 많은 이산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접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또 전부 다 판문점 도로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렇게 이것들이 진보와 보수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재명이 딱 좋은 점 하나는 일단은 남북관계는 긴장을 좀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전쟁보다는 대화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면 쓸만하지만 지금 국민힘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맘대로 이재명의 식으로 법을 바꾸고 이미 법은 전부 지금 이재명이 시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두 손 들고 있어요. 오늘 1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9일 현지 시간 국방비 및 안보 전략 발표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현행 1.37%에서 늘려 2%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군용 차량과 드론, 탄약 등에 쓰일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이번 국방비 진행의 목표는 캐나다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끝마친 것이라든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을 끝마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오히려 더 불을 지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패싱시키고 러시아하고 둘이 미국의 국익에 맞게 더 이상 나는 러시아 전쟁에 돈을 들이기 싫다라는 미국 우선주의가 먼저지,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보여줬던 그런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대만이 왜 긴장합니까? 지금까지 대만을 보호했던 미국이 미국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중국과 대화하면서 대만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최근 국방비 진입을 결정한 나라는 캐나다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과 증액비 증액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위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GDP 대비 국방비를 2%가량 내고 있는 것은 세계 도둑질로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나토 국가가 기존 국방비의 약 30% 정도 진액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벌써 유럽 쪽은 5%를 자기 스스로 올렸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갖다 종식시켜서 미국의 유익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패싱시키고 러시아하고 둘이 서로 강대국끼리 이득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러시아를 겨냥해서 지금까지 미군들이 많이 보호해줬는데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믿는 거죠. 나토는 최근 국방비 지출 수준을 GDP 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접 군사비 비율은 3.5%, 광범위한 안보 비용은 1.5% 목표치로 설정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인의 안보 위협을 군사비 증액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미국의 나토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터 사무총장은 10억 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단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영국 역시 2027년까지 2.7%, 다음 해기까지는 3%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국가 부채에 시달고 있는 와중에도 군사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로가 지금 지금까지 미군이 유럽에서부터 러시아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역할을 미군의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바이든이 했던 노력과 정반대로 우크라이나를 패싱시켜 버리고 유럽에서 뭐 나토라든지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패싱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오직 미국과 러시아가 그 침략국의 편에 들어서 미국의 유익을 찾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를 견제했던 유럽들은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패싱시키고 러시아하고 좀 손을 잡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죠. 다만 프랑스 국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113%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유럽연합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아서 이런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징병제로 군사병력을 늘리겠다는 나라도 있다. 지금 세계는 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미 666이 도래해 있어요.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며 징병제 부활을 논의 중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자원 입대자가 계획보다 적으면 징병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제보다 필요 병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트럼프가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우크라 러시아 전쟁을 끝내고 무슨 이탈리아 하마스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는데 전부 트럼프는 미국 중심에 장사하느라고 이 전쟁들이 전부 더 악화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자꾸 김정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던질 확률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중동국가 저런 소수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가 별로 잃을 게 없는 나라들이 미국 쌍둥 그 9.11 테러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죠. 트럼프는 북한을 두려워합니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김정은이를 달래고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를 자꾸 따돌리고 뒤에서 밀쳐내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오히려 사이를 더 악화시켰어요. 뭐 이번에 이재명이가 뭐 그래도 북한하고 이렇게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고 우리 한국 패싱시킨다 했을 때 윤석열 정부 스타일로 가면 우리는 완전히 우크라이나 신세를 면치 못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진보가 잡았을 때는 언제나 이 남북 문제가 원활했던 걸 한다면은 그나마 이재명이 정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쟁 발발을 조금 낮추지 않겠냐 그런 기대는 좀 해보죠.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모든 법이 이재명이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것들을 수두룩해요. 당내 뭐 계파 뭐 이런 갈등 그만두고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왔던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자들 쓸만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국민의힘당을 망치고 지 개인적인 이득에만 다 연연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박근혜를 갖다가 원인 불명의 탄핵을 당하게 만들고 윤석열 줄탄핵으로 31명을 줄탄핵 당한 무정부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비상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뭐 내란죄니 뭐 비상경험을 내란죄니 뭘로 다 뒤집어 쓰고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는 국민의힘당의 잘못이 큽니다. 오늘은 뭐 김문수 한동훈 재대결이라는 김문수는 처음부터 자기가 이재명하고 붙어서 떨어진다가 빤히 알았어요. 김문수가 노린 것은 당대표였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뭐 20차례나 자기는 한동훈하고 단일화하겠다 그래 놓고는 막상 11% 가지고 34% 한동훈이한테다가 한덕수한테다가 밀어내라 했잖아요. 지금 김문수하고 한동훈이하고 재대결을 하겠다는데 둘이 다 국민의힘당 말아먹는데 다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김문수보다 한동훈이가 좀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매일경제 매일경제 2025년도 6월 10일자 기사 보면요. 트럼프 안보 우산에서 벗어나자 유럽, 캐나다 국방 지출 늘리기 분주라는 기사에 대해서 오늘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미디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